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백과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갑자기 실직을 해서 월세와 생활비가 막막해졌거나 큰 병이 생겨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화재나 사고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야 하나, 심사가 오래 걸리면 그동안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 걱정부터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당장의 위기 상황을 위해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조건을 다 확인한 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 살아갈 수 있도록 빠르게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청 후 며칠 안에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바로 지원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초생활수급 여부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입니다. 긴급생계지원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는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했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생계가 급격히 무너진 가구를 국가가 가장 먼저 돕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주소득자란 가구의 주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을 의미하며 이 주소득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구 전체가 즉각적인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위기 사유 중 하나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되었거나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의 주된 수입원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므로 남은 가족들은 당장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근로가 어려워진 경우도 위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입원을 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통원 치료 중인 경우라도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충분히 위기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해 실질적으로 생계가 단절된 경우도 긴급 생계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돌봄이나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폭력이나 학대로 인해 집을 나와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할 생계 위기로 봅니다.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한 보호와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화재나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도 위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집이 전소되거나 심각하게 훼손되어 당장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생계뿐 아니라 주거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거나 사업자,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도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추가적인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역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보다 폭넓게 위기 상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위기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긴급생계지원의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약 179만원, 2인 가구는 약 294만원, 3인 가구는 약 377만원, 4인 가구는 약 457만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약 69만원씩 기준이 증가합니다. 재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대도시는 약 2억 4,100만원, 중소도시는 약 1억 5,200만원, 농어촌 지역은 약 1억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200만원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준비금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에서 100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적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839만원, 2인 가구는 약 993만원, 3인 가구는 약 1102만원 수준이며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약 92만원씩 추가됩니다. 지원 내용은 금전 또는 현물로 제공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입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와 의복비, 냉방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73만 500원, 4인 가구 기준 월 187만 2,700원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전체 지원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긴급생계지원은 단순히 가난해서 받는 제도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기로 삶이 흔들렸을 때 국가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제도입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위기 사유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는 몰라서 못 받으면 정말로 손해인 제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의료 지원과 긴급주거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앞으로 위기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복잡한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이 없도록 가장 쉽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복지 정보 복지백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백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